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파크리오, 잠실 파크리오고, 네. 이거를 올해 3월에 잔금을 치렀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산동 삼성 2차에, 네. 2014년도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이 21년 3월까지인데, 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0년 1월 전까지 이걸 팔아야 되나? 저도 해당이 되나? 네. 거주를 안 했거든요, 당산동은.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문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올해 초부터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 당산동에 위치한 건 좀 오래 보유하셨지만 거주를 하지 않으셔서, 자, 일시적 이가구 혜택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얻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네. 바로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파크리오는 뭐 워낙 입지를 잘 아는 곳 단지니까 네. 거기 말고 그 당산동의 삼성 레미안 2차가 혹시 그 영등포 구청역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가기 전에 네, 맞습니다. 있는 단지죠. 그러니까 그게 2014년도에 구입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2014년도에 구입하신 거고. 근데 거주를 안 하셨다라는 거죠?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산동 아파트는 거주를 안 했고, 네. 거주를 안 했으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 아직은 일시적 2주택이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파크리오를 올해 몇 월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3월이요. 올해 올 3월. 3월. 잔금 치렀어요. 상금 3월에 잔금 치렀으면은 어쨌거나 3월 말에. 예.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제 3년이에요, 3년. 그죠? 네, 3년. 네. 네, 3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1년 3월. 그러면은 2021년 3월인데 네. 문제는 그 9.13 대책 있잖아요. 네. 네, 9.13 대책에서 무슨 이야기, 뭐 어떤 제도가 바뀌었냐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네. 장특공제가 거주를 안 하면, 거주한 집이 아니면 2020년 1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혜택이 줄어요. 혜택이 주는데 기존에는 어떤 혜택이 주는 거냐면 일시적,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내가 비과세를 받는데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0년에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거주를 안 했으면 그냥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또 바뀌거든요. 현재는 네.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잘 익히 알고 있는 게 10년에 일반적인 경우면 30%잖아요. 네. 이게 이제 15년에 30%로 바뀌어요. 네. 내년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일시적 2주택이긴 하나 내 이 삼성 2차 그 당산 삼성 2차 레미안 2차가 9억 원을 초과를 하지 않으면 그죠? 네. 매도가가 9억 원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3년 이내에는 비과세 받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 9억 원이라는 게 합산이에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 레미안 매매가가 레미안 하나. 그렇죠. 네. 레미안 하나를 팔잖아요. 내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비과세 받으려고. 네네. 근데 9억 원이 안 넘으면 실거래가가 9억 원이 안 넘으면 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거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어차피 9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20년 지나도 20년 그러니까 20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 1월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주는 거냐면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는데 우리가 비과세는 9억까지만 해주잖아요. 네네. 9억까지만 비과세고 1주택자여도 9억이 넘어가면 이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 내는 거를 2년 거주하면 해야만이 80% 적용해주겠다 이 소리인데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처분하는 물건의 가격이 9억 안쪽에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이거 해당이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건 해당 안 돼요? 그냥 9억까지 비과세 받는 거니까 네. 이 2021년 3월이 딱 3년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네. 이때까지 그냥 여유를 갖고 처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처분을 못했다 이 3년 내에 네. 그때 되면 2주택자로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리해지시거든요. 이제 중과세도 그렇죠.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예 적용도 못 받고 막 그러니까 네. 어쨌건 2020년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2021년을 목표로 해서 처분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1년 이후로? 네. 이전으로? 네네. 선생님, 그럼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 21년까지 기다릴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조금 안정세고 조용하게 이제 보합세로 유지가 됐잖아요. 네. 이게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조금 이 시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 정도 되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약보합이 아니고 강보합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또 보일 거니까 요 시점 가셔서 매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셔도 돼요. 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선은 가격적인 면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천천히 일시적 2가구 그 혜택 모두 다 누리시고 그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때쯤 저희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보시는 누구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네. 소액으로 네. 한 4천에서 5천 정도 갖고 네. 전세 끼고 네. 네, 이제 갭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다세대 빌라나 네. 아니면 오피스텔 네.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 네, 이 셋 중에 뭐가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적으로는 좀 보신 지역이 있으세요? 예, 강남구 네. 하고 송파구 잠실동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강남 3구 쪽에 좀 집중을 해서 4, 5천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중 다세대냐,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주상복합이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상품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해보셨는데 사실 비아파트인 주거시설, 그죠? 네. 그러면 역세권의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 형태를 띠고 있는 걸 고민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투자잖아요. 네. 투자라는 딱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딱 대부분 내가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뭐부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상물을 먼저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세대를 할 것이냐, 오피스텔을 할 것이냐, 소규모 주상복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이 물건의 종류부터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투자잖아요. 투자면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요자예요. 수요자. 내가 투자한 대상물에 어떤 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수요자가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고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이거는 당연히 지역적인 변화겠죠. 그죠? 예. 지역적인 변화이면서 현재보다 안 좋은 방식으로 변화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역이 상향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지역 가치가 상향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역 가치가 상향하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자가 상향하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수요자의 질적 수준도 상향이 돼요. 네. 이거는 뭐냐면 수요자 질적 수준이 상향된다는 건 뭐냐면 이 수요자의 변화에 의해서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변화에 의한 가격 상승, 가치 상승, 임대료 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 해당 그러니까 지역을 먼저 보고 지역의 수요자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종류를 먼저 보고 이 다음에 이 지역의 특성을 보려고 하니까 이 종류부터 먼저 헷갈리고 선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수요자가 안정적이고 지역적인 변화가
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곳 이런 곳들은 생각하신 이 잠실 쪽에 이 송파권도 괜찮고 강남 한복판도 맞지만은 서울에서 상당히 많아요. 서울 도심 한복판도 있고 영등포권역이라든가 이런 그 서남권에 지금 직장인들 수요 많은 곳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특히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곳, 이런 곳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저 안정적인 수요자와 함께 수요자의 질적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곳들의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이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예.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어요. 네.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편익시설이 당연히 편익시설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네. 이런 지역은 이 지역의 특성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다세대 오피스텔 주상복합 구분하셨잖아요. 네네. 요즘 이런 지역에 어떤 게 건물이 들어서고 있냐면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같은 건물에 들어서요. 네. 그럼 같은 건물에 다세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거는 건물의 입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구별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다세대다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특성이 좋은 곳은 소액으로 내가 접근을 했을 때 굳이 다세대를 구분하고 오피스텔을 구분하고 특히나 주상복합은 뭐예요? 주상복합은 결국은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 플러스 상가가 있는 게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이 종류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구별 실익은 있어도 종류의 구별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때문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역세권이면서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편익시설이 좋고 여기에 플러스 지역의 변화가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겠죠.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종류를 불문하고 그냥 소형 주거 시설이면은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 지역도 좋고 송파권역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역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곳, 소액으로 투자해서 조금 더 크게 이루어질 곳들은 보면은 도심 중심가에 아직 개발 안 된 주거지 있죠. 네. 이런 지역도 괜찮고 아니면 3도심 중에 하나이면서 옛날 구도심으로서의 특성은 있지만 개발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당산이나 영등포 이쪽 영등포권역도 괜찮고 이렇게 고루고루 지역을 조금 보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은 그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위치를 그렇죠. 지역의 특성이 강한 곳을 가야죠. 내가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원 미만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강남권은 지금 4천만 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요. 네.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금 그 가격이면 충분히 가장 사실상 좋은 건 서남권이거든요. 네. 그 지역 그 금액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고 그 금액으로 충분히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서남권에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영등포권역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그 지역. 네네. 예를 들어서 그 금천구나 구로구 일대 있잖아요. 예예.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여러 가지 주택 종류 중에서 고민을 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선택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서남권 추천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공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모든 시청자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08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소액으로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단계 전에 그 지역 주변에 다세대나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 이 사업 진행 속도는 잘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게 다시 어떻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저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접근을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용기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미 지정 단계까지 간 곳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기본적인 물건 가격 외에 프리미엄만 해도 몇 억씩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기가 필요하신 거냐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과감하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구역 지정되고 나서도 보편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15년, 20년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상물을 선택할 때 내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목적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를 꼭
당장 내일 그러니까 당장 뭐 1, 2년 사이에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20년, 30년 된 걸 구입하시게 되면은요. 실제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봉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되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과거를 조금 되돌려 보시면 돼요. 자, 서울시에서 한참 재정비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요. 서울 전역으로 걸쳐서 거의 700여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곳 이내로 거의 700곳에 이뤘던 것이 300곳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현재 구역 지정이 돼서 출발하고 가고 있는 곳들 제외하고 다시 그러면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 가능성이 있는 곳이냐면 예전에 700곳 중에서 해제된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다시 구역을 재정비하고 면적을 축소를 하고 또는 주민들의 의사가 다시 바뀌어서 다시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안정적이냐, 그나마 안정적이시고 빠른 시간에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거냐면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곳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미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고가의 주거시장으로 바뀐 곳들이 아무래도 다시 기대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들이 다시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아니면 용산권 같이 워낙 그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곳들 그러면서 한 번 정도 거론됐던 즉 예전에 4차 뉴타운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구역 지정을 받고 재개발할 확률이 높은 곳들이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가 조금 필요한 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또 현명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도움 주셨습니다. 언제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는요, 여기 방화 1동에, 강서구 방화 1동에 살고 있고요. 네. 노원구 중계동요. 네. 5구 3번지거든요. 네. 예, 삼성아파트 매도 시기하고 향후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 방화 1동에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중계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의 매도 시기를 여쭤보시는 거 보니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하신 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주택 외에 중계동의 삼성아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예, 이거는 그러면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2017년 작년 6월 초에 구입했거든요. 2017년도에? 네네. 면적은 몇 평짜리인 거예요? 24평인 걸로 알고 있어요. 24평이고, 네, 24평. 그럼 면적은 네네. 해당되고, 2017년이면 구입 시기는 나쁘지 않으셨겠네요. 그죠? 네. 네. 24평. 그러면 이거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등록해 놓으셨어요? 아직 안 했고요. 네. 그게 또 궁금하고 아니면은 임대사업을 등록 안 하고 매도 또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게 되면 네네. 이 두 주택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양도세율 플러스 10%의 가산세율이 붙어요. 네. 중과가 되는 거고 일단 구입 시기는 좋았어요. 구입 시기는 좋았고 구입한 이후에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입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왜냐하면 이 중계동에 우리가 주거시장 특성을 보면 돼요. 노원구는 사실은 7호선 라인을 타고 주거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개발 호재도 그쪽으로 집중돼 있고 이 중계동은 가성비가 좋은 학군을 보유한 이 단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시장이 자꾸 일정한 한계점에 자꾸 도달을 해요. 가격 상승력이.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은행 사거리 쪽으로 이제 경전철이 들어서니까 경전철 들어서게 되면 이 보유하신 아파트 단지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사실은 이 중계동의 삼성 아파트가 중계동 전체 시장의 가격이 같이 움직여준 건 아니고 항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움직인 시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가격 상승 여력이. 네, 맞아요. 네, 이런 시장일수록 침체기를 겪게 되면 침체기도 가장 빠르고 가장 길게 가요, 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게 지금 시점에서 이 시기를 겪으려면 빨리 등록해서 아예 길게 가든가 10년에서 길게 가든가 그게 아니면 지금 차익이 조금 낮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10% 그냥 세금 더 내고 그죠? 예. 그냥 10% 세금 더 내고 물론 1년은 지나야 됩니다. 대신에 구입한 시점으로 10% 세금 더 내고
이 노원구 쪽에서 중심권 있잖아요. 7호선 라인 중심권. 네네. 그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차피 똑같은 기간을 보유한다라면 예. 내가 5년, 10년을 갖고 있었을 때 훨씬 더 가격 상승력이 높고 선도 시장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이 시장은 선도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계동에서. 네.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네, 선도할 수 있는 10% 정도 차라리 세금을 내고 그렇죠. 그냥. 내고 어차피 이익 본 거니까. 네. 이익 본 거니까 내고 확실하게 더 예, 선도하는 선도 시장 7호선 라인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이동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또 다시 계획을 좀 차근차근 수정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정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 당산동에 있는 현대 5차 네. 인데요. 네. 32평형인데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아, 네.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랑 매매 시기 좀 이렇게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현대 5차 아파트 그럼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속 받으신 이 아파트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당산동 현대 5차를 얼마 전에 상속 받으신 거고. 네네. 이거 말고 또 보유주택은 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없으시고. 네. 혹시 그렇다면 어쨌건 이게 1주택이네요. 네네. 1주택이고. 그러면 그 피상속인께서 이거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고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예, 아직 상속을 이제 넘겨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유하신 기간이 오래되셨냐고요? 네네네. 아, 오래되셨고요? 준공할 때부터 준공해서 들어가서 계속 15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5년 넘었고요? 네, 그럼 어쨌거나 2000년 어쨌거나 이거를 세금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몰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보유주택이 없으시니까.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현대 5차가 위치는 정말 괜찮아요. 당산 역세권도 있고 또 주변에 바로 대형 마트 쪽도 있고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이 당산 5차가 이 현대 5차가 자기 스스로 가격이 상승하는 단지라기보다는 제일 여기서 대장주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대장주가 이 삼성 레미안 4차거든요. 네, 이 4차가 대장주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고가에 분양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가격이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곳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너지 효과가 다 마감되고 이 대장주와 이 가격을 끌어줬던 단지들의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단지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한 것들은 하락폭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 시점으로는 지금 가격이 가장 올라가 있는 이 시점이 좋기는 해요. 내가 굳이 거주할 게 아니라면은.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한다는 건 투자성이 더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단지 자체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있을 때 처분하고 조금 더 자체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가치 상승을 크게 이룰 수 있는 주변의 그런 옆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당장 이 지역에서 보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유원 1차, 2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갈아타놔야 향후 또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현대 5차가 있는 지역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 통학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통학 조건은 길 건너편이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제 생각에는 처분을 하고 지역 내에서 조금 더 투자성이 높은 걸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개 단지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하면서 할거도 바로 붙어 있고 이런 곳을 한번 옮기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